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삼성전자가 자동차 전장 사업을 본격화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으며 오늘 이사회에서 미국의 전장 전문기업 하만 인수를 의결했습니다. 인수 총액은 80억 달러, 우리 돈 약 9조 4천억 원가량으로 국내 기업의 해외 기업 인수 합병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특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등기이사 선임 이후 첫 대규모 합병으로 이 부회장의 신성장 사업 가속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평가됩니다. 앞으로 자산 10조 원 이상 대기업 집단 국내 계열사는 해외 계열사와 거래할 때 모든 내용을 공시해야 합니다. 또 자산 5조 원만 넘으면 출자 현황 등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으로 관련 고시를 바꾸고 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관련 고시와 법이 바뀌면 현재 삼성과 현대차 등 자산 10조 원 이상 대기업 집단 27곳은 해외 계열사와의 구체적인 거래 내용을 모두 공개해야 합니다. 또 이들을 포함해 자산 5조 원 이상 52개 대기업 집단은 순환 출자 현황 등에 대한 공시 의무가 생깁니다. 한진해운 미주노선 인수전에서 SM그룹 소속 대한해운이 현대상선을 제치고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입찰가와 고용승계 등에서 현대상선보다 좋은 조건을 제시한 SM그룹 대한해운과 오는 21일 본계약을 체결하기로 했습니다. SM그룹은 벌크선만 운영해왔던 대한해운을 인수한 데 이어 한진해운의 미주노선과 해당 노선에 남아있는 컨테이너선, 해외 자회사까지 인수하며 장거리 전기 노선까지 운영하는 종합해운기업으로 거듭난다는 계획입니다. 국내 30대 그룹의 올해 3분기까지의 누적 투자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기업 경영성과 평가 사이트 CEO스코어가 30대 그룹의 올해 3분기까지 투자액을 집계한 결과 총 45조 3,289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4조 3,135억 원이 감소했습니다. 30대 그룹 중 절반이 넘는 18개 그룹이 투자를 줄인 가운데 1위부터 3위까지인 삼성, 현대차, SK의 투자 감소액이 10조 원을 넘어 30대 그룹 전체 감소 금액의 92.7%를 차지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일부의 서정덕입니다. 갑작스레 찾아온 추위에 옷깃을 여미는 분들이 길에서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증시 역시 최순실의 후폭풍, 미국 대선 영향, 그리고 원달러 환율 강세 등 트리플 악재로 날씨만큼이나 쌀쌀한 찬바람이 불고 있는 상황을 느끼실 겁니다. 이런 찬바람이 계속해서 불어오고 있고요. 이번 주만 해도 옐런 의장의 발언 등 변수가 많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현명한 방어 전략 그리고 공격 전략까지 오늘장 내일장에서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양 증시 흐름부터 확인하도록 하죠. 자, 먼저 코스피 지수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72포인트에서 현재 움직이고 있고요. 약보합권입니다. 거의 움직임이 없다고 봐도 될 것 같은데요. 2포인트 정도 하락했습니다. 퍼센트로는 0.1% 정도만 하락해 있는 상황이고요. 일중 차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가는 1977포인트, 고가는 1978포인트입니다. 저가는 1967포인트고요. 오늘 역시 밴드 상하단이 굉장히 짧게 어제 이어서 지지부진한 흐름 방향성 탐색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수급 주체 확인해 볼까요? 개인만 매수합니다. 기관, 외국인은 매도하고 있고요. 기관은 소폭 매수하고 있다가 전 시간대에 매도로 포지션을 바꾼 모습입니다. 11거래일 연속 매수하고 있던 기관이 포지션을 바꿨다는 게 좀 특징적이고요. 외국인 역시 3거래일 연속 매도입니다. 개인만 3거래일 연속 매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 보겠습니다. 618.25포인트에서 현재 움직이고 있습니다. 0.48% 코스닥 하락한 모습이고요. 2.98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일중 흐름도 확인해 보도록 하죠. 620포인트가 이탈이 됐는데 초반엔 이탈이 아니었습니다. 시가는 621포인트에서 움직였는데 지금 현재 저가에 근접한 618포인트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 주체 함께 확인하시죠. 개인만이 매수합니다. 488억 원 정도 매수고요. 기관과 외국인은 매도하는데 외국인의 매도폭이 조금 큽니다. 369억 원 정도 매도하고 기관은 많지는 않습니다. 110억 원 정도 내다 팔고 있고요. 기관은 4거래일 연속, 외국인은 3거래일 연속 매도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 흐름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장 마감 전략 관심 업종 살펴드릴 오인의 투자 전략 이어갑니다. 매의 눈으로 시장을 살펴드립니다. 증권 전문가 오인이 말해주는 오인의 투자 전략. 자, 과연 증권 전문가 오인들은 오늘 어떤 투자 전략을 들고 왔을까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먼저 메리츠 종금증권 본사 영업부의 이재우 차장입니다. 외인 매도로 지수 상승이 제한된다. 종목 장세 접근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네요. 많은 전문가들이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 종금증권 강남금융센터의 전희승 과장, 원환율이 지금 상승하고 있다. 외인의 순매도도 지속이 되고 있다. 외인의 매도 폭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계속해서 내다 팔고 있는 모습이어서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하나금융투자증권 원주지점의 박남회 부장입니다. 외인 코스피 코스닥 양매도 수급 변화 주목, 수급 주체를 지금은 꾸준히 확인하자라는 이야기들을 공통적으로 남겨주고 계십니다.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 종금증권 여의도금융센터 김민수 부장, 지수는 무관심, 확인된 실적으로만 접근, 지수보다는 실적에 맞춰서 종목별로 선별적으로 접근하라라는 말씀이십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테헤란금융센터의 김근호 연구원입니다. 불안정성 여전하다. 하단 지지를 확인해보고 보수적 접근해라. 환율 및 정치 불안정성이 여전하고요. 시장 하단 지지 확인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접근하라라고 주셨습니다. 증권 전문가 5인, 오늘의 공통적인 이야기는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말인 것 같습니다. 이 중에서 한 분께 또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 종금증권 강남금융센터로 갑니다. 전희승 과장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한 줄 전략에 원환율 상승, 외인의 순매도 지속이라고 주셨습니다. 지금 요동치는 환율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수급 주체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 좀 더 자세히 저희가 들어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요즘에는 워낙 좀 급변하는 그 변동성 장세다 보니까 그 기준이 좀 되는 그 매크로 변수를 좀 택해서 봐야 될 것 같은데, 그 중에서 이제 원달러 환율, 특히 이제 달러 인덱스를 좀 보시면 100을 이제 오랜만에 좀 터치를 했습니다. 뭐 가속도가 붙는 모습이죠. 그 달러 인덱스가 어쨌든 그 도널드 트럼프 쪽의 그 노선, 뭐 보호 무역 위주라든지 또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 여부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대내적으로 했던 정치적인 불안정성 때문에 원화 가치는 절하되고 있고, 반면에 이제 달러 가치는 상승하다 보니까 이게 좀 급박하게 좀 나타나는 흐름인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외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뭐 앉은 자리에서 환차선을 입는 부분이기 때문에 쉬는 곡에서는 오히려 좀 빠져나가는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죠. 어쨌든 이런 부분에서 지속적인 그 환율 체크와 외국인 동향은 이제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는 이제 코스프 레버리지나 뭐 미국 달러 선물 레버리지나 뭐 인버스 같은 거를 좀 활용을 하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뭐 환율이 뭐 박스권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어떤 추세를 타고 가고 있다 보니까 이제 가속도를 내면서 거래량 동반하고 큰 상승을 좀 보였을 때는 오히려 이제 인버스 쪽으로 좀 갈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지금 오늘 이후로부터는 코스프 미국 달러 선물 인버스를 좀 활용해 보시라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방어 주격, 이제 국내 음식료 업 섹터를 좀 봐야 되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오뚜기라든지 농심 같은 종목, 뭐 삼립식품, 레프트들도 요즘에 연신 나오고 있지만은 그동안 이제 업종 지수 중에서 가장 많이 빠졌던 업종 중에 하나죠. 음식료 업종이 워낙 또 변동성 장세다 보니까 좀 방어주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다가 요즘에 최근에 원가율이 좀 하락을 하는 좀 부분이 좀 도드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3분기 이후로 4분기까지 지금 실적이 기존에 비해서는 음식료 섹터가 좀 좋아지는 부분이 있는데, 주가는 많이 빠져있기 때문에 좀 저평가 영역이다라는 부분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업종을 저는 이제 음식료,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 이제 대선주가 굉장히 문재인 관련주들이 좀 세게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좀 단기 트레이딩 위주의 좀 전략을 짠다면 대선주도 뭐 아예 배제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어떤 쏠림 현상으로 인함이죠. 그리고 최근에 뭐 거래량이 계속 하락을 하다 보니까 거래 대금이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보다 합해도 많이 좀 그 유동성이 안 나오고 있는 장세다 보니까 좀 쏠림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낙폭과대주들이 오히려 조금 유리하지 않나 이런 부분을 좀 세 개를 좀 진단을 해보겠습니다. 네, 음식료 업종 그리고 대선 관련주 낙폭과대주로 좀 쏠림 현상이 있으니 좀 주목하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오늘 장에서 좀 지켜봐야 할 종목들 있다면 말씀해 주실까요? 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네. 미국의 트럼프 당선인이 이제 정책 노선이 이제 인프라 확장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보호무역도 키워드 중에 하나고요. 그렇다 보니까, 중국 소비주 쪽에 오히려 좀 반사익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최근에 쿠쿠전자를 좀 미리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중국 소비주, 화장품주뿐만 아니라, 이 밥솥, 쿠첸이나 쿠쿠전자, 특히 이제 점유율은 쿠쿠전자가 높기 때문에 제가 이 종목을 갖고 나와봤는데, 3분기 실적이 나왔습니다. 어제 좀 나왔는데, 매출액 영업이익을 좀 살펴보면, 매출액은 부합하게 나왔는데, 이제 컨센이 이제 OP, 그러니까 영업이익보다는 컨센이 조금 실제치가 상회하는 좀 흐름이 나왔거든요. 컨센이 OP가 228억이 나왔는데, 실제치는 238억, 상회가 나왔습니다. 가전제품보다 렌탈 부분에서 수익성이 좀 좋아지면서 이런 좀 현상이 좀 나왔는데요. 이 같은 렌탈 부분의 상승은 4분기까지 이어지리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7월까지만 해도 굉장히 못 올라왔던 흐름이었죠. 소비가 계속 악화됐었고, 밥솥이 중국뿐만 아니라 한국 쪽에서도 가전, 내수 쪽에 좀 부진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주가에 고스란히 반영이 되었던 부분인데 8월부터 점차적으로 회복하더니 주가에서 살짝 하방 경직을 보여주면서 고개를 좀 틀고 있는 흐름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4분기 쪽에도 이제 실적이 이어질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중국 소비주 중에서 좀 쿠첸이라는 좀 종목 쿠쿠전자라는 종목을 좀 말씀드리고요. 말레이시아 법인도 흑자 전환했다라는 부분을 아울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17만 5천 원까지 좀 보고 있고요. 손절 라인은 이제 전저점 정도 부분이 이제 13만 2천 원 정도 부분을 깨지 않으면 홀딩하리라 말씀드리고요. 매수가는 지금 가격 부분인데요. 13만 7천 원 부분, 하방으로 한 3호가 정도는 열어놓고 매수를 하시는 것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매수가 13만 7천, 현재 가격보다 한 1,500원 정도 싼 가격인데 하방으로 호가 3개 정도 놓고 움직이셔라. 그리고 손절가를 좀 짧게 잡아주셨습니다. 13만 2천 원, 목표가는 17만 5천 원 잡아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메리츠증권증권 강남금융센터 전희승 과장과 함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증권 전문가 5인이 꾸려가는 종목 컬렉션 시간 돌아왔습니다. 장 마감을 앞두고 여러분께 높은 수익률을 위해서 이 5인이 또 애를 써주는 시간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시청자분들이 참 이 시간을 기다리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저희도 매번 바뀌는 이 순위에서 재미를 느끼고 또 어떤 분이 오늘은 순위가 올라가 있을지 궁금한데 오늘도 궁금하신 그 궁금증을 풀어드리기 위해서 일단은 탑3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수익률 베스트 탑3입니다. 바뀌었을까요? 바뀌었네요. 예, 3위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강남대로 지점의 윤철환 대리입니다. 한샘으로 5.3% 수익. 높은 수익인데요. 어제까지만 해도 1위였는데 3위까지 지금 내려와 있는 모습입니다. 2위 확인해 보니까 강종혁 대리 대신증권 인천센터점이죠. S51로 5.7% 상승입니다. 2위를 지키고 있던 걸로 보고 있었는데요. 그리고 1위를 보니까 한국투자증권 강남대로 지점에 윤철환 대리가 또 올라와 있네요. 골프존 유원홀딩스 7.7%의 수익률로 어제장에서 좀 많이 오늘장까지 올라왔나 봅니다. 수익률 1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네, 수익률 탑3 함께 보셨고요. 오늘 종목 컬렉션에서 어떤 종목을 좀 담아볼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증권 인천센터로 갑니다. 강중혁 대리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습니다. S51 굉장히 잘 가고 있는 것 같고요. 수익률이 나쁘지 않은데, 자, 강준혁 대리님의 새로운 관심 종목 오늘도 있을 테지만 그 전에 강준혁 대리님의 이 포트 상황을 한번 보고 와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종목들을 담아놨을까요? 삼천당제약, 그리고 서한, S51, 조금 전에 보셨던 S51은 저희 수익률 2위고요. 또 서한도 1.1%의 수익 구간입니다. 그런데 삼천당제약은 마이너스 2.3%의 손실이 있는 구간입니다. 자, 이제 AS가 좀 필요한 구간들이 보이네요.
네, 서한은 이제 플러스로 올라왔는데 삼천장 제약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마이너스권이에요. 가지고 계신 분들이 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 참 애매한 구간이잖아요. 어떻게 하시면 좋을까요? 네, 일단 기존에 이제 좀 추천을 좀 드렸던 서한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최근에 이제 코스닥에 속해 있던 상황이었고, 건설주라는 이유로 낙폭이 과대됐던 부분을 어느 정도 만회를 했고, 이것은 이제 실적에 대한 안정성이 시장에서 유효하다는 판단 때문이고, 사실 매수 가격 근처까지 회복은 했지만, 사실상 탄력성이 여기서 더 붙어주지 않는다면, 조금 이제 어느 정도 수익 구간에서 실현을 하는 것도 제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주 정도 더 지켜보고 탄력성을 좀 확인을 해보는 구간을 가져갈 거고요. 삼천장 제약 같은 경우는 이제 제약주라는 어떤 변동성이 큰 산업에 속해 있음에도 그간의 어떤 이제 1970선까지 내려오는 과정에서도 그렇게 많이 빠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직까지는 11월, 12월까지는 삼천장 제약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여러 가지 뭐 실적뿐만 아니라 뭐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포트에서 그렇게 제외하고 싶은 생각은 아직까지는 뭐 들지 않은 상황이고요. S-오일 같은 경우가 오히려 이제 수익이 낮지만 목표가를 조금 높게 잡아드렸던 부분이 있었는데 뭐 정유 업체이기도 하지만 사실상 배당주로서의 어떤 매력을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봤는데 트럼프가 당선된 이후에 유가 변동성이 확대되고 불확실성으로 어떤 여러 가지 유가에 대한 부분들이 불확실해지면서 정유주가 좀 변동성을 확대시키는 모습이 보여져서 일단은 오늘은 뭐 편입제를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여기서 추가적으로 조금 더 하락한다 그러면 수익이 나 있는 구간에서 일단은 저는 정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까지 가져가기보다는 지금 좀 불안한 어떤 장세에 좀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자세로 S-오일은 좀 편입제를 고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세 종목에 대해서 조금은 의외네요. S-오일 같은 경우는 잘 가고 있는데 좀 불안한 정세나 여러 가지를 봐서 편입 제외를 고려하고 있다. 삼천당 제약은 홀딩 그리고 서한은 한 주만 더 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포트에는 편입이 안 됐는데 JW 중해제약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추천해주신 뒤로 엄청 잘 갔습니다. 예, 뭐 큰 폭의 상승, 11%의 상승폭이 나오기도 했고요. 갖고 계신 분들 있다면은 JW 중해제약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수익 구간이니까 이익 실현을 해요? 아니면은 가져갑니까? 네, 일단은 JW 중해제약은 제가 매수 가격으로 말씀드렸던 49,000원대가 물론 이제 제가 좀 손실 가격을 4만 원대까지 굉장히 좀 뭐 크게 잡아드렸던 부분이 있지만 사실 그런 제약주라는 어떤 그런 특징적인 어떤 변동성을 견딜 수 있는 투자자라면 뭐 한번 잡아볼 만한 가격이다라고 말씀드렸던 이후에 장이 좀 괜찮게 받쳐주면서 어느 정도는 좀 수익이 단기간에 20% 가까이 났던 좀 구간도 있었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또 마찬가지로 뭐 제약주들 다 빠지듯이 중해제약도 JW 중해제약도 마이너스 5% 기록하면서 수익이 좀 일정 부분은 좀 하락으로 전환을 했는데 여전히 어쨌든 매수했던 가격 대비는 뭐 5% 6% 이상은 충분히 수익이 나 있는 구간입니다. 저는 일단은 이제 매수를 했던 분 기준으로 51,000원을 오늘 종가가 이탈하지 않는다면 일단 한 주 이상은 조금 더 끌고 갈 만한 어떤 가격대라고 생각이 되고요. JW 중해제약은 시장 상황에 좀 뭐 어떤 휘둘리지 않고 5만 원대 이상에서는 충분히 좀 계속해서 힘이 있을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JW 중해제약은 51,000원 잘 한번 지켜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는지 궁금한데요. 저희 시간 관계상 조금 빠르게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일단은 오늘은 두산인프라코어를 가져왔는데, 네. 뭐 두산그룹 계열의 건설 중장비 업체이기도 하고, 18일날 상장 예정이죠. 두산 마켓의 지분을 59.4% 보유하고 있는 두산인프라코어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투자 포인트를 말씀을 드리면 중국 및 이머징 국가들의 어떤 턴어라운드가 뭐 계속되면서 중국 쪽에서는 기대치를 좀 낮게 가져갔었는데 올해 좀 하반기까지 봤을 때 실적이 오히려 중국 쪽에서 플러스 쪽으로 나올 것 같다라는 어떤 시장 전망이 있고요. 유동성 리스크가 많이 해소가 됐는데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외화 보증 사채라든가 아니면 내년에 만기가 도래하는 뭐 1조 1천억 원 규모의 회사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굉장히 시장이 불안했다면 보유하고 있던 현금 3,200억과 그다음에 두산 밥켓의 어떤 보유 지분을 이용한 자금 조달이 용이할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이 좀 해소가 되면서 마지막으로 트럼프 호재, 트럼프가 미국 당선인이 되면서 인프라 투자라든가 법인세 인하로 두산 밥켓이 굉장히 좀 좋아지는 그림으로 작용을 할 것까지 이 세 가지 포인트를 살펴봤을 때
지금 단기간에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30-40% 오르긴 했는데 9,500원 이하에서만 분할 매수하실 수 있다면 일단 목표 가격은 12,000원까지 가져가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손절 가격은 8,000원 가져가면서 일단은 어차피 주식이라는 건 꿈을 먹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기대감을 먹고 이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어떤 불안한 요인보다는 저는 미래 성장 가능성을 조금 더 높게 봐서 오늘 두산인프라코어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산인프라코어 이거 포트 편입 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아직까지 제가 포트에서 제외한 종목이 없기 때문에 네네. 일단 9,500원 이하가 됐을 때 제가 분할 매수로 접근할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대신증권 인천센터 강종혁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자, 1부 이렇게 두산인프라코어 이야기까지 쭉 나눠봤는데요. 잠시 뒤 2부 예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부에서는 오늘장 이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KTB투자증권 리서치센터의 최현기 연구원과 함께 증시 변동성 심화에 따른 대응 전략을 한번 세워보도록 할 거고요. 이슈 칼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키움증권 투자전략팀의 홍춘욱 박사님 전화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시장을 보는 눈, 트럼프와 시장 영향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마지막으로 핫이슈 종목 헌터스 경제연구소의 김진석 소장과 함께 삼성전자의 하만 인수 관련 집중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